새벽 2시 울음 섞인 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오빠가 다른 여자랑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다가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올해 58이 된 박순자입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30년째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을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혼자서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거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뼈다귀를 우려 육수를 끓이고 밤 9시에 가게 문을 닫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시장. 바닥이라는 게 참 험한 곳이에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속고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하지만 그 덕분에 사람 보는 눈만큼은 확실히 키웠다고 자부해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까지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됐거든요. 제 딸 은정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더니 결국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거든요. 제가 시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했어요. 은정이만 행복하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거든요. 3년 전 은정이가 김태준이라는 남자를 소개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31살의 대기업 과장이라니 출세도 빠르고 얼굴도 제법 잘생겼거든요. 은정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는 마음이었죠. 처음 태준이를 국밥집으로 데려왔을 때를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정성스럽게 끓인 돼지국밥을 내왔는데 그 친구 표정이 영 이상했어요. 겉으로는 와, 정말 맛있겠네요 하면서 웃었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거든요. 마치 뭔가 더러운 걸 보는 듯한 그런 경멸 어린 시선이었어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을 때도 그랬어요. 억지로 삼키려고 애쓰는 게 눈에 뻔히 보였거든요. 은정이는 못 봤겠지만 30년 장사 경험으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저희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도 딸이 좋아하니까 참았어요. 혹시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엔 어색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도 그랬어요. 태준이 쪽 하객들은 모두 정장을 빼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저희 쪽은 대부분 시장 상인들이었거든요. 태준이 부모님이 저를 보는 시선에서 아, 저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른 계층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도 참았어요. 딸의 행복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 후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2~3번씩 오던 은정이의 전화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일이 바빠서요 하는 변명이 늘어났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전에는 제가 만든 반찬을 가져가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냉장고가 가득해서요 하며 사양하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작년 추석 때 저희 집에 성묘차 들렀는데 태준이가 화장실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 제가 보니까 손 소독제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앉았던 의자까지 휴지로 닦고 있었어요.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은정이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저 사람이 저희를 진심으로 더럽게 여기고 있다는 걸요. 국밥집 냄새가 배어있는 저희 집 자체를 불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은정이를 위해서 계속 참고 지냈어요. 몇 달 전부터는 은정이 목소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힘이 없고 뭔가 숨기는 듯한
어조였거든요. 괜찮아. 엄마 그냥 신혼이라 적응하느라. 그래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30년 넘게 키운 딸인데 제가 모를 리 있겠어요? 그러던 중 어젯밤, 아니 정확히는 오늘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딸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엄마 오빠가 다른 여자랑 하다가 말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냥 의심만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확신했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의혹들이 한꺼번에 명확해졌거든요. 태준이의 변한 태도, 은정이의 침울한 모습, 그리고 저를 대하는 그 경멸스러운 시선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 국밥집에 나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육수를 끓이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만약 정말 태준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제 딸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서 저희 가족 전체를 무시해온 그 오만함까지 국밥집 엄마라고 해서 만만하게 봤다면 큰 오산이에요. 30년 시장 바닥에서 온갖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온 경험이 있거든요. 사기꾼들도 많이 봤고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도 수없이 상대해봤어요. 태준이 같은 위선자는 처음이 아니라고요. 새벽 5시가 되니까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하고 묻더라고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요. 오전 9시쯤 은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엄마, 어젯밤 전화 미안해. 그냥 괜한 의심이었나 봐.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딸이 스스로를 달래려고 하고 있다는 거요. 은정아, 태준이는 뭐 하고 있어? 오빠는 오늘 재택근무래요.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순간 직감이 왔어요. 재택근무라는 핑계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전화를 끊고 바로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지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은정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딸의 그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태준이가 차를 몰고 나왔어요. 평소보다 옷차림도 더 신경 쓴 것 같았고 표정도 묘하게 들떠 있더라고요. 재택근무를 한다던 사람이 이렇게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택시를 잡아서 조용히 뒤따라갔어요. 기사님, 앞에 가는 하얀색 SUV 차량 따라가 주세요. 아, 혹시 가족 문제로 확인하려는 거예요? 기사님이 능숙하게 묻더라고요. 아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모양이었어요. 도심 한가운데 고급 카페에 도착했어요. 태준이가 차에서 내려 시계를 보더니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기사님께 요금을 지불하고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준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카페 한쪽 구석, 태준이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신문을 펼쳐 들고는 있었지만 눈은 계속 태준이를 향해 있었거든요. 15분쯤 지났을까요?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정말 예쁘게 꾸민 여성이었어요. 명품 가방에 하이힐까지 딱 봐도 돈이 많이 드는 차림새였어요. 태준이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반겼거든요. 은정이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밝은 표정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태준이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연인처럼 말이에요.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어요. 멀리서 찍어서 조금 흐리긴 했지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나왔어요. 그리고 입술을 읽어가며 대화 내용을 파악하려고 애썼어요. 와이프는 정말 눈치가 없어. 태준이가 하는 말이 어렴풋이 들렸어요. 거리가 좀 있어서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와이프라는 단어는 분명했어요. 그게 우리 은정이를 말하는 거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장모가게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들렸어요. 저희 가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정리하면 우리 여유롭게 살 수 있어.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사람이 은정이와 결혼한 이유가 뭔지 확실해졌거든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 집 냄새가 너무 익숙해서 힘들어. 태준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운영해온 저희 가게를 그렇게 무시하다니요. 그것도 그 가게 덕분에 딸을 키우고 공부시킨 건데 말이에요. 여자가 뭔가 대답했지만 너무 작은 목소리라 못 들었어요. 하지만 둘 다 웃고 있는 걸 보니까 저희를 비웃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놨지만 거리가 멀어서 제대로 녹음이 될지 의문이었어요. 1시간 정도.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태준이가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나가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근처 높은 건물로 향했어요. 로비에서 뭔가 수속을 밟는 모습을 봤어요. 태준이가 카드를 내밀면서 계산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은정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했어요. 상층부에서 멈췄더라고요. 주차 관련 서류도 챙겼어요. 입차 시간이 오전 11시 18분으로 찍혀 있었어요.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2시간 정도 더 기다렸어요. 로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언제 나올지 지켜봤어요. 오후 1시 반쯤 되어서야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태준이가 여자와 헤어지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찍었어요. 마지막에 서로 다정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정말 역겨웠지만 꾹 참고 모든 걸 기록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고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카페에서 손잡는 사진, 건물 로비 사진, 주차 서류, 그리고 작별 인사하는 사진까지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더 확실한 자료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라는 걸 확인해야 하고요. 인터넷으로 전문 상담 기관을 검색해 봤어요. 배우자 이중생활, 가정문제 조사, 관계 확인. 이런 키워드로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2달 정도 조사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듭니다. 한 전문 사무소에서 견적을 불러주더라고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확인해야 하고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확보해드립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면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 테니까요. 특히 재산 분할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태준이는 집에 일찍 왔어? 응, 저녁 때쯤 왔어. 하루 종일 집에서 회의하느라 힘들었다고 하더라. 거짓말이었어요. 태준이는 분명히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냈거든요. 은정아, 혹시 요즘 태준이가 이상한 건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그냥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은정이도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제가 먼저 나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확실한 자료를 모은 다음에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문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상담받았던 사람입니다. 의뢰하고 싶어요. 네, 사무소로 오시면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까운 전문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생각보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나이 지긋한 남자가 저를 반겼는데 전직 형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뢰인분, 이런 일이 처음이시죠? 네, 그런데 정말 확실한 자료를 모을 수 있을까요? 30년 경력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제 제가 직접 목격한 내용들도 얘기하고 찍어둔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이미 어느 정도 단서를 확보하셨네요. 일이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달 정도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나머지는 작업 완료 후에 주기로 했고요. 이제 전문가에게 맡겼으니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은정이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모르고 있는 딸을 보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그래도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태준이가 저희 가족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과 저희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 이제 그 모든 걸 밝혀내서 은정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이틀 후 전문가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대상자가 어제도 같은 여성과 만났습니다. 정말이요? 어디서요? 다른 카페에서 만나서 약 2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벌써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준이가 은정이에게 재택근무라고 거짓말하고는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만나고 있다는 전문가의 보고를 듣고 나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사진도 여러 장 확보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컴퓨터로 사진들을 확인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태준이가 그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은정이와는 절대 그런 표정을 짓지 않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일주일 후 2번째 보고가 왔어요. 이번엔 쇼핑몰에서 만났습니다. 여성용 액세서리를 함께 골랐네요. 액세서리요? 네, 목걸이를 사주더군요. 가격이 꽤 비싼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화가 치밀었어요. 은정이한테는 생일에도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안 사주던 사람이 그 여자한테는 비싼 목걸이를 사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딸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계속 조사해 주세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해요. 네, 2달 동안 꾸준히 기록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법무법인에서 가정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나이 지긋한 여성 변호사였는데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세요. 사진들과 전문가 보고서를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체계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어떤 자료 말씀이세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이요.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단순히 만나는 사진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인 만남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위분이 유책 배우자가 된다면 위자료로 1억 원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태준이가 저희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재산은 딸분 명의가 아니시죠? 네, 모두 제 명의예요. 그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혼 전 재산이고 어머님 소유니까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30년 동안 모아온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거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전문가에게서 중간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총 12번이 만남을 확인했습니다. 12번이나요? 네, 일주일에 평균 3번씩 만나고 있어요.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만나고 있더라고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거의 빠짐없이 만났어요. 은정이가 회사에 있는 시간을 노려서 만나고 있었던 거죠. 이 정도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조금 더 필요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해요. 그 시기에 은정이 상태가 더욱 안 좋아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고 만나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했어요. 분명히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오빠가 너무 바빠서 대화도 잘 안 해요. 그래. 회사 일이 많나 보네. 명절에도 회사 일 때문에 혼자 보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태준이는 분명히 그 여자와 명절을 보냈을 거예요. 우리 딸은 혼자 쓸쓸하게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명절 기간 동안에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예상이 맞았어요. 태준이는 명절 당일에도 그 여자와 만나서 하루 종일 함께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여행까지 다녀왔다는 보고였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만날 정도면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전문가의 말이 맞았어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연인 관계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2달째 되는 주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전문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바로 사무소로 달려갔어요. 전문가가 보여준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태준이가 그 여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커플링 같아 보이네요. 이 정도면 확실한 자료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동영상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일부 녹음되어 있었어요. 곧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태준이가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정리한다는 게 뭘까요? 아마 이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태준이가 이미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정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제 충분한 자료가 모였습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에요. 전문가가 정리해준 파일을 받아봤어요.
사진 87장, 동영상 12개, 상세한 일지까지 2달 동안의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에 평균 3번씩 총 8주 동안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여행도 2번 다녀왔고 명절에도 함께 보냈어요. 반지 교환까지 했으니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머지 대금 300만 원을 지불하고 모든 자료를 받았어요. USB에 모든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고 인쇄된 자료집도 따로 받았어요. 이제 변호사에게 가져가서 법적 절차를 준비할 차례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처음 의심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태준이의 배신과 거짓말, 그리고 저희 가족을 무시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드러났어요.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정아, 우리 내일 밥 먹자.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내일이면 모든 걸 보여줄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딸이 속고 살게 둘 수는 없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서 결정하게 할 거예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태준이가 그동안 저희를 우습게 봤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국밥집 엄마를 만만하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왔어요. 다음 날 오후 은정이와 약속한 일식집에서 만났어요.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아팠어요. 수척해진 얼굴에 다크서클까지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억지로 짓는 미소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은정아, 많이 힘들어 보이네. 요즘 일이 그렇게 바빠?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태준이는 잘 지내고. 순간 은정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 오빠도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정아, 엄마가 오늘 특별한 이유로 만나자고 한 거야. 무슨 특별한 이유요? 태준이 문제야.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은정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갑자기요? 오빠는 지금 회사에 있을 텐데. 괜찮아, 엄마가 확인해 봤어. 사실 전문가에게 오늘 태준이의 일정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예상대로 그 여자와 만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오후 3시에 도심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무슨 일이에요? 불안해요. 은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택시를 타고 그 카페 근처로 향했어요. 은정이는 계속 불안해했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제 모든 걸 보여줄 시간이 왔어요. 카페 근처에 도착해서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카페 맞은편 건물에서 대기 중입니다. 대상자들이 이미 안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은정이를 바라봤어요. 은정아,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마. 카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은정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태준이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낯선 여자도 함께해요. 어떻게 오빠가? 여기에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태준이가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은정이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은정이의 몸이 굳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태준이가 그 여자에게 뭔가를 건네주었어요. 작은 상자였는데 여자가 열어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목걸이였어요. 전문가가 말했던 그 비싼 액세서리 말이에요. 은정이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은정이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진실을 확인할 때가 됐어. 태준이는 아직 저희를 못 봤어요. 그 여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여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자 태준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게 정말 우리 오빠예요? 은정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 은정아.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2달 동안 모은 모든 자료들이 들어있는 파일이었어요. 이것 좀 봐.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태준이와 그 여자가 처음 만났던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만남들. 카페에서 손잡는 모습, 쇼핑하는 모습,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까지. 은정이가 사진을 넘기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부터였어요? 2달 전부터 조사를 시작했어. 하지만 아마 더 오래됐을 거야.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태준이가 그 여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이었어요. 은정이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은정아, 이제 결정해야 해. 계속 모른 척할 수는 없어. 바로 그때 태준이가 저희를 발견했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그 여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은정이가 천천히 일어나서 태준이 쪽으로 걸어갔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은정이가 태준이 앞에 서서 조용히 물었어요. 태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뒤에서 파일을 들고 다가갔어요.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릴게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어요. 태준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 여자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앉아 계세요. 제가 말하자. 그 여자가 다시 앉았어요. 일주일에 3번씩 총 8주 동안의 기록입니다. 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이건 사진 87장, 동영상 12개가 있어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명절에도 만났고 함께 시간도 보냈고 반지도 주고받았네요. 은정이가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면서 울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진짜예요? 태준이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은정아,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뭘 설명해요? 사진이 다 나와 있는데?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공개된 장소라 현장 소리에 말소리가 일부 담겨 있어요. USB를 휴대폰에 연결해서 재생했어요. 곧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태준이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장모가게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그거 정리하면 우리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은정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이를 쳐다봤어요. 이것도 당신이 한 말이에요? 태준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났거든요. 당신 정말 최저예요. 은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당장 이혼해요. 카페를 나와서 은정이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엄마, 나 정말 바보였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면서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태준이가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마주하게 될 거라고. 우리 딸을 이렇게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정확한 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소로 향했어요. 어젯밤 은정이와 함께 모든 걸 정리했거든요. 딸은 처음엔 많이 울었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어요. 이 정도 자료면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최소화 모두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태준이가 계속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정이에게도 저에게도 수없이 전화했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미안해. 용서해줘.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왔지만 읽지도 않았어요. 사흘 후 태준이를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이번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거든요. 도심의 한 카페에서 변호사와 함께 기다렸어요. 태준이가 들어왔을 때 정말 초췌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확연히 야윈 얼굴, 푸석푸석한 머리,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테이블 위에 이혼 협의서를 올려놓았어요. 태준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혼 협의서입니다. 서명하세요. 장모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은정이한테 정말 잘해드릴게요. 태준이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안 됩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변호사가 협의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포기, 그리고 접촉금지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준이가 저항했어요. 위자료가 너무 과하지 않나요? 1억 원은 과하다고요? 저는 USB를 꺼내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그럼 이것도 다시 들어보시죠. 현장 소리에 담긴 태준이의 목소리를 조용히 재생했어요. 장모 가게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그거 정리하면 우리 여유롭게 살 수 있어. 그 집 냄새가 너무 역해서 힘들어. 태준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카드를 꺼냈어요. 제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세요? 20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350억입니다. 태준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요? 국밥집 건물 외에 상가 건물 5채가 더 있어요. 30년 동안 하나씩 사 모으고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운이 좋았었죠.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은 딸 명의가 아니라 제 명의예요. 태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당신이 건드릴 수 없는 돈이니까요. 결혼 전 제 재산이고 딸 명의도 아니거든요. 변호사가 법적 근거를 설명했어요. 혼인 전 재산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 1억 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장모님,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은정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나요? 다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와이프는 정말 눈치가 없어. 곧 정리할 수 있을 거야. 태준이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인가요? 태준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서명하세요. 이혼,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포기, 접촉 금지. 지금 당장 서명 안 하시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더 불리해질 텐데요. 태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서명했어요. 그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협의서를 받아들고 변호사와 함께 사무소를 나왔어요. 태준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어요. 은정이와 함께 법원을 나오는데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자유야.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은 처음이에요. 위자료 1억 원도 예정대로 입금됐어요.
은정이는 그 돈으로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밝고 깨끗한 신축 아파트였어요. 태준이는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접촉금지 조항 때문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요. 아마 그 여자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3개월 후 은정이가 승진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나 팀장으로 승진했어.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반년 후에는 새로운 사람도 소개받았어요. 은정이 회사 선배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국밥집에 와서도 맛있게 먹고 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맛있는 국밥을 30년 동안 끓이시다니. 저도 나중에 이런 장인 정신을 배우고 싶어요. 태준이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1년 후 은정이가 또 한 번 승진했어요. 이번엔 부장까지 올랐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나를 지켜줘서 이렇게 될 수 있었어. 그날 밤 은정이와 함께 국밥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야. 엄마가 딸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누구든 우리 가족을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 30년 국밥집.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요. 사람 보는 눈, 위기 상황 대처 능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모든 게 딸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어요. 지금 은정이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좋은 사람과 만나서 진짜 사랑을 알게 됐고 일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태준이는 그 후로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중요한 건 우리 딸이 행복하다는 거니까요. 국밥집 엄마의 대응은 이렇게 끝났어요. 딸의 행복을 되찾았고 저희 가족의 존엄성도 지켰어요. 그게 진짜 승리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여야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어요. 딸이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생각해요. 태준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지만 결국 이기는 건 진심과 끈기라는 걸요. 돈이나 학벌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저의 작은 채널까지 와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